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일찍, 이찍, 그리고 더 나아가 내란견, 배극견, 사람을 개에 빗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온라인 공간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정치 언어 중 하나가 됐어요. 오늘은 한국 사회를 뒤덮은 이 혐오의 언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이걸 증폭시키고 있는지 데이터와 취재 자료를 가지고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영상이 아닙니다. 거울을 양쪽 다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1찍은 투표용지 1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계열 찍은 사람, 2찍은 2번 국민의힘 계열을 찍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줄임말 같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걸 단순한 줄임말로 보지 않아요. 특정 성향의 사람을 아주 간단하게 묶어서 타자화하고 배제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죠. 특히 2라는 숫자에는 2등, 즉 1찍보다 열등하다라는 뉘앙스까지 담겨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온라인 정치 언어의 수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데일리가 덕후, 엠페코리아, 클리앙, DC인사이드 같은 주요 커뮤니티를 분석한 결과를 한번 보시죠. 배극견, 복지정책에 우호적인 진보 진영 유권자를 국가 지원에 의존하는 존재로 비하하는 말인데요. 약 1년 동안 무려 40배 넘게 늘어서 12,400건 수준이 됐습니다. 내란견, 보수 진영 유권자를 계엄과 엮어서 내란 동조자로 낙인 찍는 말이죠. 이건 20배 넘게 늘어 17,800건이 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기존의 1찍, 2찍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1찍은 약 47,900건에서 94,200건으로 2찍은 45,700건에서 124,000건으로 오히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즉 옛날 멸칭 위에 더 독한 멸칭이 겹겹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갑자기 생긴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그 기원을 무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국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탄핵 찬반을 둘러싼 진영 대립 속에서 상대를 조롱하고 배제하는 표현이 퍼졌고요. 선거와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대통령 등을 동물에 빗대거나 지지자들을 향해 대깨 같은 극단적인 표현이 온라인에서 일상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쌓여온 거예요. 그리고 계엄과 탄핵이라는 헌정 위기가 거기에 기름을 부은 셈이죠. 이건 체감으로도 확인됩니다. 국민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지난해 12월 전국 18세 이상 천여 명에게 우리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무려 86%가 그렇다라고 답했어요. 더 의미심장한 건 이념이든 지지정당이든 지역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80% 넘게 양극화됐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들 한 목소리로 우리 사회가 갈라졌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내 집단 옹호와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건 유권자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가 풀어야 하는데 정치가 지금 막혀 있다. 자, 그럼 이 혐오를 누가 키우고 있을까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먼저 보수, 극우 유튜브부터 보겠습니다. 시사인의 한 기자가 직접 실험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본 새 계정을 만들고 한 달 동안 극우 유튜버만 관찰한 거죠.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계정을 만든 지 나흘 만에 알고리즘이 활성화되더니 비슷한 채널이 줄줄이 추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물량 공세입니다. 이슈가 터지면 하루에도 몇 번씩 5분, 10분짜리 영상을 쏟아내요. 제목은 다 이런 식입니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끝장전. 그런데 정작 제목하고 내용은 아무 상관없다. 실제로 한 채널은 엄청난 핵탄이 터졌다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알고 보니 다른 방송 음성을 짜집기 한 것에 불과했어요. 화면엔 수족관 이미지에 사진 한 장 띄워놓고 10시간 넘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 조직적인 댓글 조작입니다. 한 유명 채널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1만 명, 나중엔 2만 8천 명까지 모였는데 여기서 좌파 댓글엔 싫어요, 우파 댓글엔 좋아요를 누르는 작전 지령이 내려졌어요. 특정 기사를 정해서 화력 총공이라고 하면 몇 시간 뒤에 정화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실제로 그 기사 댓글이 통째로 바뀌었고요. 운영자는 뻔뻔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불법이지만 사람이 직접 때로 댓글 다는 건 합법이라고요. 법의 빈틈을 노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거봐 저쪽이 문제야 라고 끝내면 이 영상 역시 반쪽짜리 영상이 됩니다. 알고리즘은 진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언론사가 비슷한 실험을 했더니 진보 성향 영상 두어 개를 더
봤을 뿐인데 추천 목록이 진보 채널로 도배됐습니다. 양쪽 다 똑같이 필터 버블, 즉 편향된 정보의 거품 속에 갇히는 구조라는 거죠. 진보, 친민주당 유튜브 쪽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대표적인 채널이 서울의 소리입니다. 친민주당 성향 채널인데요. 김건희 통화 녹취록으로 크게 화제가 됐죠. 하지만 이 채널도 과거에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찌라시를 사실처럼 보도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2022년에 한국일보가 진행한 실험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보수 채널과 진보 채널의 보도에 각각 허위 사실을 덧붙인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700여 명에게 보여줬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보수 성향은 보수 유튜브 가짜 뉴스를, 진보 성향은 진보 유튜브 가짜 뉴스를 더 잘 믿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둘 다 똑같다로 뭉뚱그리면 그것도 사실 왜곡입니다. 같은 실험에서 신뢰도를 보면 보수 쪽 가짜 뉴스를 믿는 비율이 43%로 진보 쪽 11%보다 4배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건 2020년 데이터라는 점을 짚어둘게요. 그리고 양상도 좀 다릅니다. 수치로 드러난 신뢰도 차이가 이렇고요. 취재 내용으로 보면 진보 쪽 비판은 주로 개별 채널의 허위 보도나 명예훼손에 집중되는 반면 보수 쪽은 부정선거 음모론, 조직적 댓글 조작, 계엄 옹호처럼 체제를 흔드는 차원의 문제가 더 두드러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양쪽 다 진영 논리에 빠져있다. 하지만 그 규모와 성격은 같지 않다. 이게 데이터와 취재가 함께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조직적 대응도 양쪽 다 합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응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보수 채널을 유튜브에 신고하고 사흘 만에 3,000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어요. 보수 쪽은 앞서 텔레그램 댓글 부대가 있었고요. 양쪽 다 여론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닮은 거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이 정치운동의 허브가 되었다고. 과거엔 사무실 내고 조직을 만들어서 정치를 했다면 요즘은 구독자 많은 채널을 통째로 사들여서 재개점을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정치학자의 전망이 좀 서늘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는 내란 종식 구도를, 보수는 집토끼 결집을 위해 이 싸움을 끝까지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양극화가 약해질 요인을 찾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든 일찍이든 결국 우리는 다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를 견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토론의 상대가 아니라 박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끔은 반대편 채널도 한번 눌러보고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의심하는 그 한 번의 클릭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생각할 거리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